알기 쉽고 보기 쉬운 축구 채널 호흡풋볼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라이프치히 하강 경기입니다. 누가 이 두 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탈란타한테 어쩌면 질 수도 있다라는 파리가 확장골로도 올라왔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두되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1로 꺾고 라이프치히가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 경기 안 재밌을 수가 없겠죠. 역시 네이마르도 있고 음바페, 디마리아 복귀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본 얘기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일단 지난 8강 이야기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파리는 이날 경기 4-3-3으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때에 따라는 네이마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위치를 옮기며 4-3-1-2 형태를 만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물론 승리를 거머쥐긴 하였으나 지난 아탈란타전에서 불안했고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앙헬 디마리아의 경고 징계와 베라티의 부상 공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원에서의 보다 창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자유로운 공격 전개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마리아의 공백은 보다 파리가 왼쪽으로 공격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투톱에는 사라비아와 이카르디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사실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네이마르와의 호흡도 안 좋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디마리아의 공백이 많이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라티의 공백 역시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부분인데요. 이날 파리는 에레라, 마르키뉴스, 게예로 이루어지는 중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 중원의 이 조합은 창의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활동량과 수비적인 스탠스에 초점을 맞춰 투엘 감독이 이런 부분 생각하고 나온 조합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움직임이 없다 보니 이 역시 네이마르가 중원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네이마르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아쉬웠던 공격진들 간의 호흡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경기 네이마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죠. 사실 필드 위에 22명의 선수 중 실력적으로 한 단계 이상 앞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날 네이마르의 스탯을 잠시 살펴보자면 슈팅 6개로 1위, 찬스 메이킹 3회로 1위, 드리블 16회 성공, 이런 기록들, 엄청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드리블 16회 성공은 챔스 단일 경기 최다 드리블 성공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 기록을 보면 아시다시피 공격 진영에서 혼자 이끌어 나갔다, 네이마르가 혼자 공격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날 네이마르는 결정적인 찬스를 2번 놓치긴 했으나 측면 혹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공격을 만들어 나간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측면에서 동료들을 향한 컷백 혹은 크로스 또한 많이 내주었는데, 사실 이 크로스가 아탈란타의 수비진들에게 끊기거나 동료가 없는 쪽으로 패스가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네이마르만 탓할 수 없는 이유도 중앙에 이카르디가 적시적소에 나타나서 짠 하고 골을 성공시켰더라면, 혹은 컵백 위치에 침투를 적시적소했더라면 그랬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카르디 계속된 부진이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사라비아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라비아, 이카르디, 네이마르 이 세 선수의 호흡도 좀 잘 안 맞았다라고 그런 아쉬움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전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라비아 후반 60분에 음바페가 교체가 되었고, 이카르디는 후반 80분에 슈퍼모팅과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그 후로는 파리의 공격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 경기 내내 득점을 하지 못했던 파리는 90분에 마르키뉴스의 동점골, 다음에 후반 추가 시간에 슈퍼모팅의 역전골로 단 5분이라는 시간에 경기를 뒤집어 놓고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결국 4강 상대가 돌풍의 팀인 라이프치히인 점을 생각한다면 8강에서 보여줬던 아쉬웠던 부분들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번 경기 4강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를 알아보겠는데요. 주전 미드필더인 베라티는 지난 8강에 이어 이번 준결승 역시 나서지 못하는데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현재로선 챔스 잔여 경기 출전, 결국 시즌 아웃이란 얘기겠죠. 결승까지 올라가더라도 잔여 경기에는 출전하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전 골키퍼인 케일러 나바스, 이번 경기 역시 부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아탈란타전 경기 중 허벅지를 부여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후 괜찮다는 표시와 함께 경기를 진행하다가 결국 후반 80분에 세르히오 리코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뛰고자 하면서 승리에 대한 욕심 충분히 해야지만 본인의 몸이 자산인 선수들인데 그런 몸을 생각한다면 빨리 나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아쉬움에, 역시 본인 관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아고 실바 역시 지난 경기 막바지에 근육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부상이 아니냐라는 거 또는 뭐 부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다음은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4강 예상 라인업인데요. 이번 경기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4-4-2 내지 4-2-2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리코 골키퍼, 포백엔, 베르나트, 킴펜베, 티아고 실바, 틸모 케러, 미드필더의 네이마르, 마르키뉴스, 게이에, 디마리아, 툴토벤, 이카르디와 은바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경기 디마리아와 은바페가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파리는 전방에 4명의 선수로 자유롭게 공격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 은바페가 왼쪽 측면으로 움직이고 네이마르가 중원으로 움직이면서 네이마르를 필두로 4-2-3-1의 형태를 띈 공격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경기 아쉬웠던 공격진들의 호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강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은바페와 디마리아의 복귀도 이 부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르키뉴스를 빌드업 과정에서 수비수 사이로 내리면서 3백의 형태를 띈 빌드업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네이마르가 조금 더 내려와서 빌드업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관여해줄 수 있는 모습도 조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마르가 내려와서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다? 이건 조금 경기가 잘 안 풀린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주목 선수는 킬리안 은바페와 앙헬 디마리 뽑았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 이번 경기 복귀였는데요. 두 선수를 꼽은 이유는 역시 측면에서의 공격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윙백까지 상당히 끌어올려 공격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그 배후 공간을 두 선수가 얼마큼 공략해주는지에 따라 중원의 네이마르의 플레이메이킹도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선수를 꼽았는데요. 디마리아는 경고 징계에서 복귀하는 거고 은바페는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얼만큼의 매치 핏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역시 이 선에서 네이마르와 함께 얼만큼 강하고 빠른 공격을 이끌어 나가줄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상대팀인 라이프치히입니다. 지난 8강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알레티를 상대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라이프치히는 3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칭찬할 부분은 경기 중 유연하게 공격과 수비를 이어나갔다는 점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앙헬리뇨, 할슈텐베르크, 우파메카노, 클로스토만으로 4백을 만들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여 전방에서의 강력하게 압박을 시도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앙헬리뇨와 라이머가 측면으로 쭉 벌리면서 공격의 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개를 시도했는데요. 여기서 전반적인 선수들의 패스 템포도 빠르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진영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시킬 수 있었고 또 많은 활동량을 통해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에서 너무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과감하게 골문을 노리지 못했다는 점. 물론 상대가 짠물 수비에 대가 있는 알레티인 것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과연 과감하게 찬스를 노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씩 공간이 보이고 틈이 열릴 때 과감하게 때리는 것 또한 이런 이 다크호스 혹은 돌풍의 팀들이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니까 파리를 상대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파리가 공격력이 화끈한 것은 맞으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수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조금 더 과감하게 공간이 보이면 바로 중거리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만드는 것보단 크로스 위주로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그게 또 라이프치히 스타일이니까 그런 모습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강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올라올 것이라는 그림을 쉽게 생각하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현재 폼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올라올 자격 있고 이번 4강 역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 경기 역시 파리를 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보이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출전 불가 선수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출전 불가 선수는 계속해서 한 명이죠. 주전 센터백인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엉덩이 쪽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파메카노, 할슈텐베르크, 클로스토만 이 3명의 센터백이 또 유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코나테의 공백은 엄청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상 라인업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글라시 골키퍼, 백스리의 할슈텐베르크, 우파메카노, 클로스터만, 미드필더의 앙헬리뇨, 캄플, 자비처, 라이머, 최전방엔 은쿠크, 폴센, 다니올모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전반적인 전술 자체는 지난번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수비 상황에서는 앙헬리뇨가 내려와 포백을 이루며 두 줄 수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서는 본인들의 장점이 빠른 템포의 패스와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 등 다양하게 수비를 흔들어주는 전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라이프치히가 결승을 나가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완벽한 전방 압박과 과감한 찬스 메이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파리의 공격진들의 네임밸류를 생각한다면 수비에서의 한 번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정신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의 주목 선수는 마르셜 자비처, 건라트 라이머, 케빈 캄플, 이 중원의 세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진과 수비진을 이어줄,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이 세 선수가 파리의 미드필더진을 상대로 얼마나 강하게 프레스를 걸어주느냐,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빠르게 볼을 끊어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상대의 강력한 공격진들에게 패스가 쉽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 선수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저희 또 성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경기 누가 이길지 솔직히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도 파리를 한번 밀어보자 라는 마음에 파리 2대1 승을 걸어봤습니다. 토마스 투엘 그리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 사실상 이 두 감독은 괴짜 감독 대 괴짜 감독이에요. 승부를 예측하는 게 당연히 어렵고, 또 어떤 이상한 전술 또는 어떤 이상한 전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또 어떤 요상한 키포인트를 하나 주면서 경기를 또 뒤바꿔 놓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이기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네이마르 너가 있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역시 또 이 22명의 선수 중 또 어나더 클래스를 한 번 더 보여주면 파리가 충분히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파리를 뽑아봤습니다.